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돼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두근두근 해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면은 이미 찾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죠. 실제 또 이제 병원을 찾아가지고 진찰하고 또 검사해가지고 부정맥입니다. 이러이러한 부정맥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우선 이 부정맥이라는 것도 생소한데 그 부정맥 중에서 뭐 심방세동입니다. 아니면 심실조기수축입니다. 심실빈맥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듣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물론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설명해 드릴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그게 한 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또 자꾸 물어보면 좀 귀찮아하는 느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분 설명이 진짜 이게 옳은 건지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런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렇게 하죠.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심장 부정맥, 심실조기수축 뭐 이런 거 이제 찾아보게 되면 대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심장병, 돌연사, 급사, 또 소생술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이게 무슨 큰일,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건지 또 이제 이렇게 걱정이 커지다 보면은 이게 잠들었다 내일 아침에 깰 수는 있는 건지 막 이런 걱정 드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제 가슴이 또 두근두근 되면은 이제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잠 안 오면은 막 두근대고 그러면은 이거 응급실 또 가봐야 되나 뭐 이런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런 그 걱정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좀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우리 이제 우선 이 두근두근하는 증상 또 부정맥 이런 것들이 이제 돌연사가 진짜 그렇게 우리한테 실제로 와 있는 그런 그 커다란 걱정인지 또 두근두근 되면 이게 죄다 부정맥인지 진짜 내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은 심장이 이제 또 어떠한 작용을 하고 부정맥은 도대체 뭔가를 갖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심장이 어떻게 박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요. 심장이라는 건 이제 가슴 가운데 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성인의 주먹보다 약간 클 정도의 근육 덩어리거든요. 근육 펌프예요. 근데 이 펌프가 작동을 해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혈액을 내보내는 양이 1분에 5리터 정도 큰 주전자, 1시간에 300리터. 하루에 그 작은 심장 근육이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6,000리터 내지 7,000리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혈액 펌프로서는 굉장히 그 유효하고 강력한 펌프인 거죠.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트럭 물 탱크가 얹혀져 있는 트럭이 있는데 저게 이제 5,000리터가 들어가는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근육으로 만들어진 심장 펌프가 하루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저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이제 펌프 생각해 보게 되면요. 펌프가 이제 다 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특수 금속으로 이제 강력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펌프가 우리가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데 그 펌프가 사실은 수명이 몇 년 안 돼요. 5년 되면 그 펌프 다 고장나서 다 갈아 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이 심장 펌프는 금속이라고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순전히 근육으로만 돼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잘 만들어진 그 펌프인지 우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좀 두근두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훌륭한 펌프가 금방 고장이 나가지고 뭐 돌연사로 이어지는 일은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우리의 펌프를 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심장이 박동하려고 그러면은 저절로 박동하긴 하는데 전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심장에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고 그 전기가 흘러가면서 밑에 이제 심장에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윗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심방이라고 그러고 아랫부분이 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내 보내는 것은 심실이에요. 심실이라고 그러는 이제 근육덩어리 펌프가 혈액을 짜서 내보내고 이제 위에는 심방입니다. 심실로 혈액을 전달해주는 그 챔버로스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전기의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가 흘러가지고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어요. 미니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우리 의학 용어로는 이제 동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심장의 가장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게 있고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낸 그 전기가 아래쪽으로 쭉 퍼져나가요. 그래서 심실로 퍼져나가는데 심방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사이에는 가느다란 다리가 하나 있어요.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외나무 다리가 있는 게 잘못하면 끊어져요. 끊어지게 되면 이제 심장 박동이 늦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정상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 또 전기가 흘러나가는 부분, 흘러나가는 길, 또 전기를 받아내는 근육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소견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게 부정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정상 리듬이에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을 하게 되면 심전도상으로는 저러한 그림을 보여요. 실제 심장이 박동하는 거는 우리가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심전도, 심장에서 그 전기의 흐름을 갖다가 외부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심장의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갖다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라고 하는 건 바로 심장의 수축이완,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외부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정상적인 심전도입니다. 정상 리듬. 1분에 한 60 내지 100회 정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규칙적으로 박동해요. 상당히. 여기 이제 뾰족하게 나온 게 심장에서 특히 심실,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가 한 번 수축할 때마다 저러한 그림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저거 이제 1분에 60번 정도 박동을 하는 거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1초에 한 번 정도 심장이 박동하는 쿵, 쿵, 쿵 이런 식으로 박동하는 게 아주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박동이고 심전도상으로 저렇게 나와요.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아주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또 고르게 박동하고요. 1분에 60 내지 100번 정도를 갖다가 아주 그 유연하게 외부 상황에 1분에 60 내지 100번 정도를 박동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숫자 하나가 딱 그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빨리 뛰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100번, 120번도 뛰고 좀 천천히 뛰어도 될 필요가 있을 때는 60번, 50번 박동하기도 하고 이래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선 고르지 않은 거예요. 심장 박동이 고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설사 규칙적으로 박동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심장 박동이 막 100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부정맥이에요. 또 활동을 하고 정작 심장이 좀 빨리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심장 박동이 50회 미만 천천히 뛰게 되면 이것도 부정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 상황이 미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야 될 때는 빨리 뛰고 천천히 뛰어도 될 때는 천천히 뛰고 이게 이제 아주 유연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부정맥을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되면 되게 이제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우선 빠른 부정맥, 이게 이제 빈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리 뛰는 거예요. 이제 계속 빨리 뛰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뛰다 정상으로 뛰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늦은 부정맥, 이제 서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장 박동이 늦은 거예요. 근데 계속 늦은 경우도 있고 또 정상으로 박동하다 갑자기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 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서맥 부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잘 박동하다 어느 순간에 쿵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정맥이고요. 또 어떤 부정맥은 빠를 때 막 빠르다 또 천천히 뛸 때는 아주 천천히 뛰고 잠깐 심장이 뭐 정지라고 그럴까요? 몇 초간 심장이 뛰는 걸 좀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그 부정맥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심장 이제 윗부분을 심방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심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혈액을 내보내는 그 펌프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랫부분의 심실이에요. 그래서 심실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은 위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정맥의 단발성 부정맥 그것 한번 이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위의 그림은 정상적인 거죠. 쿵, 쿵, 쿵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은 밑에 그림은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이건 완전히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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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건 이제 단발성 부정맥, 심실 조기수축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에요. 저런 부정맥. 이런 부정맥이 있으면은 어떤 증상이냐면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덜컹덜컹 쿵 내려앉는다 그러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저런 게 이제 좀 붙어서 나올 수도 있게 되면 자주 나오게 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다음 빈맥 부정맥. 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요거죠. 요거는 쿵 쿵 쿵인데 이거는 쿵쿵쿵쿵쿵쿵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아주 그냥 갑자기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겉에 있는 옷이 막 떨릴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숨도 차고 또 어지럽기도 하고 말이죠. 심하면 실신하는 수도 있어요. 이런 부정맥이고요. 또 이 아래 부정맥 보시면은 방금 전에 보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쿵쿵쿵쿵 빨리 뛰었잖아요. 이거는 빨리 뛰기는 빨리 뛰는데 쿵 쿵쿵쿵쿵 쿵쿵 쿵쿵쿵 이런 식으로 전혀 규칙성이 없이 굉장히 빨리 뛰면서 몹시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부정맥도 있어요. 이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 굉장히 그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이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맥이에요. 이 증상은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고 숨도 차고 또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가서 적응이 되면 잘 몰라요. 무증상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서맥 부정맥, 심장이 늦게 뛰는 부정맥이죠. 이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쿵, 쿵, 쿵 이게 아니고 쿵 한참 있다가 쿵 또 한참 있다 쿵 뭐 이런 식의 박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장 박동이 늦으니까 어지럽게 나타나요. 또 기운도 떨어지고 또 머리로 가는 피가 만성적으로 모자라니까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고 심하면 이제 정신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부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정맥도 있어요. 쿵쿵쿵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쭉 서서 가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 잘못하면 뭐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러다가 다시 또 뛰게 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심장이 뛰다가 갑자기 몇 초간 아니면 7, 8초간 심장이 잠깐 안 뛰는 거예요. 안 뛰게 되면 머리로 피가 못 가니까 그냥 핑 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앞에 부분 쿵쿵쿵 하니까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두근두근 하는 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데 두근두근 하는 증상은 서맥, 특히 그 늦은 부정맥을 빼놓고는 부정맥의 대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맥 하면은 두근두근 하는 게 거의 부정맥 증상 중에서 대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근두근 되는 부정맥을 갖다가 그 일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가슴이 갑자기 쿵쾅쿵쾅 바이든도 앓고 있는 부정맥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이건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앓고 있는 부정맥은 돌연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부정맥은 돌연사의 90%다니까 부정맥이 있으면은 돌연사한다. 이런 인식을 갖다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맥이라고 그러면 다들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거 죽을 병이구나. 이거 죽을지도 돌연사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병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받게 돼요. 사실과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 이거는 약간 그 매스컴에서 약간 그 선정주의라고 그럴까요? 그 독자들의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실에는 입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뒷내용을 모르는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건 부정맥은 죽는 병이구나. 또 죽어도 갑자기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그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경쟁할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을 때 기사 나왔던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맥 심방세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든이 앓고 있는 그 전번 그림에 보면은 바이든이 앓고 있는 부정맥이 90% 돌연사 뭐 어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만 보면은 이거 바이든이 금방 돌연사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막 걱정까지 줄 정도인데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앓고 있는 부정맥은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부정맥이에요. 심방세동 얼마나 흔하냐면요. 70대 넘어가게 되면은 10명이 그냥 모이면 그중에 한두 명은 다 꼭 본인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그냥 심방세동인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고 또 개 중에는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분도 있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때 저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쟁이 나섰던 분이 블룸버그라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심방세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아까 기사처럼 뭐 90%가 돌연사 쪽으로 나왔으면은 지금 어떻게 대통령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아주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치료를 하지 않고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중풍도 생길 수 있고 심방세동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명을 좀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의학에서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하게 되면 그러지는 거의 안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미디어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아주 무섭게 써놨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앓고 있는 부정맥은 돌연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다 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옳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앓고 있는 부정맥은 심방세동으로서 돌연사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부정맥.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와 있는 거 돌연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특정 부정맥이에요. 극히 일부 특정 부정맥만 돌연사의 9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중간에 맥락을 다 끊어버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앓고 있는 부정맥은 돌연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니까 그럼 이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중간에 있는 그 맥락들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바람에 저렇게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봐서 이 부정맥이라고 그러면은 갖게 되는 그 선입관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불안감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인터넷 막 뒤져서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런 걸 찾아보셨을 거예요. 돌연사 원인 부정맥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이제 어느 교수가 영상 맺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근데 제목을 갖다 이렇게 그분이 뽑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만들려니까 이렇게 뽑은 거예요. 돌연사 원인 부정맥. 돌연사의 원인으로서 부정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극히 일부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중에서 극히 일부의 부정맥만 돌연사와 관련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정맥은 돌연사와 관련 없어요. 돌연사의 원인, 여기 보면 돌연사의 원인 부정맥 써 있는데 돌연사의 원인하고 특정한 심실성 부정맥 이렇게 집어넣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사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부정맥이 돌연사의 원인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사람들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병원에서 선생님이 부정맥이라고 그랬고 뭐 부정맥이 무슨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기억은 안 나지만 부정맥은 기억하거든요. 근데 부정맥은 돌연사가 생긴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맥은 돌연사와 전혀 상관없는 부정맥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맥, 돌연사 이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것도 또 제가 인터넷에서 딴 건데 이거 보면요. 돌연사 위험 부정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맥은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제 노랗게 붙여놓은 건 뭐냐면
돌연사 위험이 있는 극히 드문 어떤 부정,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연사, 부정맥이 다 돌연사 절대 아닙니다.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부정맥 중에 극히 드문 특정한 부정맥만 돌연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계속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데 질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어요. 이 무슨 그림도 좀 무섭잖아요. 그림도 무섭고 돌연사의 원인 80%는 심장이고 심장 돌연사의 25%는 심장 질환의 첫 증상이 돌연사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돌연사의 80%가 심장이라는 거 이건 뭐 당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연사라는 건 뭐냐면요. 특별한 앓고 있는 병이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예요. 근데 갑자기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큰 중병이 없는 분, 그냥 뭐 암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뇌졸중이 심한 뇌졸중이 있었거나 이런 게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밖에 사실 없어요. 교통사고.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돌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사가 80% 심장 원인은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돌연사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사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돌연사의 25%는 첫 증상이다. 이것도 의학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장에 이상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런 증상도 이분들이 무슨 부정맥을 진단받은 게 아니고 심장병을 진단받은 것도 아니고 심장병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돌연사로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의학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본인도 병이 있는지 몰랐고 뭐 모르니까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요. 이건 사실 예측도 불가능한 거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의학은 이걸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돌연사의 위험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어떠한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그 돌연사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삽입형 제세동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특정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지금 걱정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이것도 어디 그 뉴스에서 나온 기사네요. 체한 줄 알았는데 뜻밖의 돌연사 증상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밑에 크게 활자로 된 거 보세요. 체한 줄 알았는데 돌연사 대표 증상이래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해도 돌연사를 걱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한 증상을 느끼는 게 1000개, 10,000개, 10만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실제 이 돌연사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1개, 2개 될까 말까예요. 근데 마치 체한 증상인 돌연사의 대표 증상이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친 일반화예요. 체하기만 해도 돌연사를 걱정하게 만드니까 아주 극단에 있는 걸 갖다가 대표로 집어넣으니까 계속 불안하게만 만드는 거죠. 또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겨울철 돌연사 비상이에요. 이것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겨울에 되면 사실 돌연사가 좀 많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돌연사의 원인 90%가 급성 심근경색인데 특히 여름철 무리한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까지는 겨울철에 돌연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겨울을 조심했었는데 이제 여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도 길고 겨울도 기운데 봄, 여름 짧은 시절만 돌연사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흥미 위주, 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접하는 분들은 그냥 걱정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데가 많아요. 또 보세요. 돌연사는 월요일에 가장 많대요. 예. 이것도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쉬다가 월요일 날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직장에 가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스트레스 레벨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하면서 딴 날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좀 더 통계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아주 현저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마치 돌연사는 꼭 월요일에 생기는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급성 심장마비 발생 비율은 연세가 들어가면 많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심장을 오래 썼고 혈관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오래 가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또 나왔어요. 젊은 층 심장 돌연사, 과도한 스트레스 입원이 도화선이랍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고령이 생겨서 심장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제는 젊은 사람도 또 돌연사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사실을 갖다 너무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자꾸 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연세 드신 분도 걱정해야 되고 젊은 나는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 나도 걱정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 돌연사 걱정 제가 정리 한번 해봤더니 새해도 걱정해야 되죠. 겨울에 당연히 걱정했죠. 이제 여름에도 걱정해야 되죠. 아침에도 걱정해야 되죠. 나이 들면 걱정하는데 이제는 젊어서도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게 되니까 누가 거기서 견뎌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맥이라고 진단받는 순간에 인터넷 찾아보면 계속 돌연사 뭐 이때도 돌연사 생기고 저때도 돌연사 생기고 아주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공포에 더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연사 하게 되면 이제 영상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돌연사의 희생자를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뭐 아주 좋고 훌륭한 일이긴 한데 저걸 보게 되면은 부정맥이 있고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누워있는 돌연사의 희생자, 물론 소생술을 해서 살아났겠지만 저런 분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누워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보세요. 아래 홀로 죽는 죽음 고독사. 내 부정맥이 있고 이 부정맥이 돌연사하고 연관이 많다는데 이거 내가 오늘 잠들었다가 내일 못 끄는 거야.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세요. 이게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게 걱정이 되게 되면요. 실제 걱정하고 불안감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라고 그러는 게 흥분해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심장 박동수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고 혈압도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 막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니까 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긴장하고 막 놀란 상태인데 잠 더 안 오죠.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심장병, 부정맥 하게 되면은 이 연상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사망 원인, 심장 마비가 온다, 심정지, 돌연사, 심폐소생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정맥 중에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정맥은 극히 드물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5대 사망 원인이에요. 실제적으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암 다음으로 2위예요. 전 세계적 서구 사회에서는 1위입니다. 중요성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 한번 만든 그림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돌연사, 심정지 돌연사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요.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심부전이 심하다든지 비후성 심근증이 있다든지 하여튼 이러한 그 진짜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위험한 부정맥을 만들고 이게 이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조치가 안 되게 되면은 돌연사로 갈 수 있어요.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다른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심장 질환 말고 뭐 저산소증에 오는 심각한 폐 질환이 있다거나 하여튼 다른 중증 질환, 콩팥이나
아주 심장이 많이 나쁘시다거나 이런 하여튼 심장 질환이 가장 많고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곳에 아주 중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위험한 부정맥을 발생시키고 이 위험한 부정맥 중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이제 돌연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정맥은 어떠냐? 부정맥은요, 부정맥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정맥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멀쩡해요. 멀쩡하고 잘 살아요. 돌연사와 관련 없어요. 근데 부정맥 중에서 극히 일부 부정맥이 위험한 부정맥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것 중에서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그 중에 일부가 돌연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정맥만 있으면은 다 돌연사다. 돌연사로 갈 수 있다. 라고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정맥 중에서 극히 일부 부정맥이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그 부정맥도 잘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늦게 진단이 되고 하는 경우에 돌연사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좀 들어온 거 상당히 많은 질문인데 우선 질문도 조금 좀 소화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와바티비님인데요. 심방세동이 발생할 때 어떤 증상을 직접 느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심방세동 발생 시 손목으로 심장 떨림을 느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심방세동이라는 그 부정맥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성이 큰 부정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틀림없이 이 심방세동인 부정맥만 가지고 아마 한 두세 번 정도는 이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간략하게 대답을 드린다면요.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두근거리는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가슴이 후두둑 느낄 수 있고요.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심부전이 생겨가지고 숨이 찰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심방세동이 심장의 윗부분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자꾸 부어요. 부으면서 거기에 혈액이 저류되어 있다가 고인 혈액이 굳어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뇌졸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심방세동이 만성적이 되게 되면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심방세동이 있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전에 간혹 이렇게 좀 후두둑거리는 게 느낀 적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심방세동 발생 시 손목으로도 심장 떨림을 느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맥박 잡는 거예요, 맥박. 실제로 이건 연구된 게 있었어요. 연구된 게 있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심방세동 중에서 이제 어떤 심방세동은 초기에는 생겼다 말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심전도 찍을 때 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틀림없이 증상이 있다. 이때 손목만 잘 해서 맥박만 잘 잡으면요.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정확도라고 그럴까요? 이건 이제 물론 그 의료인들이 잡아내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트레인이 돼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할 때는 잘 모르는 수가 많은데 의료인들이 심방세동을 손목으로 맥박만 잡아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냐 한 70 내지 80% 정도 잡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의사가 맥박을 잡거나 아니면은 가슴에 청진기를 진찰을 하면서 심방세동이 발생한 걸 심전도를 찍지 않아도 이거 심방세동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질문이 됐겠네요. 답변이 됐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네. 후회만 남네님. 40대 초중반 누워실 때 맥이 50전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일어난 직후 맥이 90 이상 뛰다가 70전으로 떨어지는데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운동하면 많게 150 이상 뜁니다. 누워있을 때 심장박동을 자주 느끼는데 정상은 아닌 건가요?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등 증상은 없습니다. 이건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맥만 가지고 본다면은 사실은 저 정도라면 저는 병적으로 보지 않아요. 누워서 쉴 때 맥이 50전으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약간 더 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가만히 누워서 쉬게 되면요.
실제 맥박이 50전으로 떨어집니다. 잠잘 때는 뭐 40까지도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50전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면은 맥박이 급격히 올라가요. 일어나는 순간에 교감신경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심장 일어나면은 우리 그 교감신경 우리의 뇌는 아 이분이 우리 주인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그럼 심장도 빨리 뛰어가지고 온몸에다가 피도 많이 보내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갑자기 올라가요. 맥이 90 이상 뛰다가 조금 쉬게 되면 또 70도로 떨어져요.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완전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수는 정상으로 볼 때 60에서 100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빈맥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뭐 다른 검사의 근거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진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맥만 볼 때면 이건 완전 정상입니다.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저것만 가지고요. 운동하면 많게는 150 완전 정상입니다. 150이 아니라 좀 뭐 40대 초중반이면 또 신체 상태가 좋다 그러면 150 뛸 수 있어요. 누웠을 때 심장 박동을 자주 느끼는데 심장 박동 느낄 수 있어요. 예, 느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증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상소견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질문 발화현민이 공황장애 증상처럼 부정맥이 제가 바로 질문 대답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의 증상이라는 게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부정맥, 요건 이제 뒤에 그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아실 거예요. 강의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 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바로 이게 지금 얘기가 이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부정맥 중에서 일부 부정맥만 위험한 부정맥이고 이게 돌연사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부정맥이 뭐냐? 위험한 부정맥 의사들 부정맥 전문들은 이제 위험한 부정맥을 금방 알죠. 경험과 또 학문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그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이 위험한 건지 아닌지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부정맥의 증상은 느끼거든요. 증상. 가령 내가 두근두근두근 되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이 위험한 것이냐 아니냐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이게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한두 달 됐나요? 그 전에 이 비온 뒤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서는 한번 했던 이야기예요. 부정맥은 어떤 증상을 유발할까? 이 증상이 괜찮은 증상이냐, 위험한 증상이냐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한 부정맥의 소견은 뭐냐면 부정맥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근두근거리는 거잖아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같이 있다. 뭐냐면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진다는 걸 직접 재기 전에 참 알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뭐 집에 있는 혈압기라도 있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릴 때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뚝 떨어졌다. 이게 평상시 혈압이 내가 그래도 120, 130인데 혈압을 재보니까 90, 80까지 떨어졌다. 이건 위험한 소견이에요. 이건 두근두근거리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건 절대 간과해야 할 소견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소견이고요. 두 번째 쇼크의 소견은 뭐예요? 쇼크라는 게 뭐냐면은 정신적인 쇼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그 위험, 긴급 상태에 들어간 걸 이제 쇼크라고 하는데 이게 몸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식은땀이 나와요. 식은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면서 몸이 축축해지죠. 차갑고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축축하고 차갑고 이런 피부 이렇게 당기면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쭉 늘어난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쇼크 상태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소견이에요. 이런 소견들. 그 다음이 의식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좀 어지러운 것 같고 또 주변 사람이 봤을 때 말을 시키는데 대답이 좀 어둔해진다든지 자꾸 졸려하는 것 같다든지 이런 소견이 보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두근두근 막 되는데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프면서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두근거리면서 또 아파지거나 이거 아주 위험한 소견이에요. 그 다음에 숨이 차진다.
이러한 그 몇 가지 소견들은요, 두근두근대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러한 소견들이 동반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주 긴급한 초응급 상황이다. 이런 거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즉각 도움을 청해야 돼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응급구조대에다가 꼭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이런 증상이 있는 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어지럽고 힘들지만 차 타고 한번 병원에 가볼까? 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요. 예, 또 질문이 있네요. 원희호 아빠님, 30대 중반 남자인데요. 올 초부터 흉통 및 가슴 두근거림으로 내원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트로포닌 I 수치가 0.179로 기준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혈관 조영술까지 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문제가 없다면서 헤르베니렌 약 처방을 받았는데 심전도 초음파도 또 문제가 없다는데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 및 어지러움은 계속됩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제 흉통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성인 남자에서 특히 이제 40대가 넘어가는 남자에서 흉통과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면은 특히 흉통이 있으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협심증 같은 거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오죠. 특히 활동할 때 통증이 오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활동하지 않아도 통증이 와요. 근데 그 통증은 굉장히 심한 통증이고 이 통증을 겪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통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트로포닌이라고 그러는 검사는 뭐냐면은 심장 근육이 손상하게 가게 되면요. 그 심장 근육 안에 있는 그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거예요. 그 단백질이 심장 근육이 파괴되면 거기서 혈액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제 트로포닌인데 그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증이 혹시 오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죠. 근데 검사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니까 트로포닌 I라는 검사가 상당히 정확하긴 한데 항상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검사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혈관 검사가 괜찮아서 헤르베니라는 약을 받는데 헤르베니라는 약은 심장 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 어지러움이 계속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 걱정도 되고 의사도 참 애매한 지경이 돼요. 의학적으로 저런 경우에 이러이러한 스텝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진단한다 하는 그 순서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의학계 그 진료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건 통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안 나왔다 하면은 사실은 진짜 그러한 걱정하고 있는 심장 혈관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 그러는 거는 보니까 가슴 두근거림에 대해서는 검사는 안 된 것 같네요. 가슴 두근거림은 이제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는데 흉통이라는 거는 이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검사를 통해서 괜찮다는 걸 확인했지만 가슴 두근거림이라는 거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지만 급한 문제 우선 해결하니까 가슴 두근거림은 이제 2차적으로 좀 남겼던 것 같아요. 저건 두근거림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가슴 두근거린다고 해서 다 부정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러는데 두근두근 하는 원인이 부정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두근두근거리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맥은 두근두근거리는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은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또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두근거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다 커피, 술 이런 거요. 또 탈수가 돼 있거나 빈혈이 생겨 있거나 또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 있거나 또 아니면 폐질환이 있어가지고 산소가 좀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또 두근두근거리거든요. 그래서 두근두근거린다고 다 부정맥 아닌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는 것 중에 극히 일부만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두근거린다고 해서 다 부정맥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받기 두근두근거리는 증상만 가지고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은 두근거리면서 진찰해가지고 부정맥이 나오고 그 부정맥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극히 일부의 부정맥만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거 나온 다음에 걱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부터 좀 정리에 들어가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요거 들어가 이제 질문 하나 더 갖고 갈까요? 송편님, 심실조기수축이 15% 10년 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실조기수축이 15% 전체 심장 박동수의 15%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심실조기수축과 관련돼서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적응이 돼가지고 최근 5년은 병원도 다니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저렇게 심실조기수축이 워낙은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뛰는 심장 박동수가 한 10,000개 정도 돼요. 10,000개 정도 되는데 심실조기수축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뭐 몇십 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몇백 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15% 나온다 그러면 저건 10,000개 중에서 한 몇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고 더구나 최근 5년 동안은 병원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아서 자다가 심장이 좀 빨리 뛰어서 깰 때가 많은데 병원을 당연히 가보셔야죠. 근데 5년 동안은 병원도 안 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심장조기수축의 그 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저게 돌연사하고 연관성은 많지 않더라도 조기수축 자체가 너무 많게 되면은 심장 근육이 좀 피로에 빠지면서 심실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수축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심장 검사 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다음에 자, 이제 정리입니다. 두근두근 하는 증상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된다고 그래도 첫째, 부정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부정맥일 가능성보다는 부정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설사 두근두근 거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과정에서 부정맥이 발견됐어요. 또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두근두근거리고 불편한 건 다 부정맥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합리적이긴 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정맥이 있어도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은 부정맥과 관련이 없는 수가 또 있어요. 두근두근은 불안증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두근거리고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홀타 심전도 했더니 부정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을 갖다가 이놈 때문에 내가 두근거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따져보면은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홀타 심전도를 달고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체크하라고 그러거든요. 체크했는데 보면은 정작 본인이 두근거리는 거는 부정맥이 나오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부정맥과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내 두근두근거림은 이 부정맥 때문에 그렇다. 요것만 치료하면 내 두근거림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두근거리는 원인은 딴 데 있는데. 두 번째, 부정맥이 있어도 정작 두근두근의 원인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설사 부정맥도 있고 그 부정맥이 두근두근거림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위험할 부정맥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부정맥이 있다고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부정맥이 두근두근거려서 부정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정맥이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돌연사하고 직접되는 부정맥일 가능성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두근두근거리는 분은 부정맥이 있는가 우선 찾아봐야 돼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진짜 부정맥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부정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부정맥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을 가지고 오면 이게 진짜 부정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 쭉 뒤져보게 돼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가 우선 찾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부정맥이 진짜 이 환자 본인이 느끼고 있는 증상의 원인인지를 찾아봐요. 연관성을 찾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부정맥은 있지만 두근거림은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부정맥도 있고 또 두근두근거리는 게 부정맥으로 인한 게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정맥이 진짜 위험한 부정맥, 즉 진짜 돌연사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정맥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부정맥 전문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부정맥이 이제 어떤 부정맥이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심방 부정맥, 심장의 우쪽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은 돌연사와 직접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심방 주기 수축이 있다, 심방 세동이 있다. 이거 직접적으로 돌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예. 물론 다른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심부전이 생기거나 뭐 뇌졸중 생길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돌연사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심실성 부정맥, 심장의 아랫부분에 생기는 심실부정맥, 심실조기수축. 이런 부정맥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정맥 의사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심실빈맥이냐, 심실빈맥이라는 부정맥은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인가를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천상 일반 심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홀터 검사하게 되고요. 구조적 심질환을 꼭 뒤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부정맥은 나타났지만 이 부정맥이 위험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은 심장 안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이상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돼요. 이게 초음파하고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만일 검사를 했는데 여기 아니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정상 심정에서 발생하는 심실조기수축 아니면 경한 심실빈맥은 크게 위험성이 없어요. 돌연사와 크게 관련성이 없어요. 우선 안심하세요. 근데 그 대신에 정기적인 체크는 꼭 필요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근증, 심부전 같은 진짜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빈맥, 부정맥은 주의하고 경계가 꼭 필요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친 걱정은 항상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리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여기에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분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두근두근거려서 자꾸 돌연사를 걱정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일은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두 번째, 지나치게 걱정하면 오히려 교감신경 흥분되면서 박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두근두근해집니다. 그 심장에 부담이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우선 안심하세요. 우선 그런 극도의 일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래쪽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의 경우에 절대 방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걱정은 의사한테 맡기세요. 그 걱정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이분 심장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의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꼭 우리가 걱정하듯이 다 돌연사, 무서운 일, 나한테 닥칠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